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평생 운영했던 71살 이순자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저를 그냥 순자 이모, 순자 아줌마라고 불렀지요. 결혼해서 이 동네로 넘어온 게 30이 조금 넘었을 때였고, 그때부터 가게를 열고 닫는 일을 제 숨 쉬는 일처럼 해왔습니다. 아침 5시면 반찬 가게 불을 켜고 큰 솥에 국을 올리고 김치 냄새가 골목을 타고 퍼지는 걸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지요. 아이 둘을 그렇게 키웠고 남편은 오래전에 먼저 가고 저는 가게와 집을 번갈아 오가며 늙어갔습니다. 사실 제 집은 가게 바로 위층입니다. 좁은 계단만 오르내리면 되는 구조라 저는 그걸 나름대로 복이라고 생각했지요. 비 오는 날에도 우산 쓸 필요 없이 바로 내려가서 가게 문을 열 수 있었고 손님들하고 한참 수다 떨다가도 힘들다 싶으면 계단 몇 칸만 올라와 잠깐 누웠다가 다시 내려가곤 했으니까요. 그 집은 제게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벽지를 붙여준 거실, 아이들이 책가방을 던져놓고 라면을 끓여 먹던 부엌, 가게에서 올라와 혼자 밥을 먹던 조그만 상까지 제 평생이 켜켜이 쌓여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겨울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 문을 닫고 올라오다가 계단 한 칸을 제대로 못 보고 헛디뎠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그대로 날아가고 제 몸이 비틀리면서 주저앉는 느낌이 들더니 엉덩이 쪽에서 번개 치는 것 같은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아, 이건 그냥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구나.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려고 손을 짚어봤지만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막힐 만큼 아파서 한참을 계단에 주저앉아 있다가 겨우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인데. 나 좀 크게 넘어진 것 같다. 당황한 아들 목소리가 들려오고 구급차가 오고 저는 그대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고관절 골절. 의사는 제 연세의 흔한 사고라고 설명했지만 저에겐 그 말이 너무도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평생 계단을 뛰어다니면서 물건 나르고 박스 들고 설거지통을 끌어다 놓고 살았는데 정작 늙어서 한번 헛디딘 걸로 이렇게 부서질 줄은 몰랐거든요. 수술을 하고 며칠이 지나자 의사는 또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가 조금 보인다는 겁니다. 아주 심한 건 아닌데요. 나이도 있으시고 최근에 좀 깜빡깜빡하셨죠. 약간의 인지 저하가 있으셔서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들어 손님들 이름이 잘 안 떠오르거나 가스불을 끄고 나왔는지 2번, 3번 확인하고 내려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밥솥에 밥을 안 해놓고 가게를 열었다가 허둥댄 날도 있었고요. 그래도 그걸 병 이름으로 들으니 갑자기 제가 저 자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번갈아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딸 미경이는 지방에 살아서 자주 못 오고 주로 민수가 옆을 지켰지요. 엄마, 의사 선생님 말 들었지? 이제는 혼자 지내시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아. 민수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위험은 옛날부터 위험했지. 지금까지도 잘 살았어. 제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더니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땐 그래도 다리가 멀쩡했잖아요. 이제는 다르지. 넘어지면 그냥 큰일이야. 엄마 나이에는 고관절 한번 부러지면 그 다음부터는 계단이 칼날이야.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수가 그 다음에 꺼낸 말이 제 심장을 콕 찔렀습니다. 잠깐 요양원에 계시면 어때? 리모델링 해놓은데 잘 찾아볼게. 재활도 거기서 받으시고. 다리 좀 나으시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요양원. 그 2글자가 귀에 쩍 달라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텔레비전에서 본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긴 복도, 같은 옷을 입은 노인들, 똑같은 시간에 밥 먹고 똑같은 시간에 자는 사람들. 방문 하나에 침대 여러 개가 줄지어 있는 모습. 나는 저 많은 사람 중 하나로 섞여 들어가는 건가? 저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다. 나 집에 갈 거야. 가게도 있고 집도 있는데. 내가 왜 낯선 곳에 가 있어야 하니? 민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엄마 집 계단이 몇 칸인 줄 알아? 3층인데. 계단 좁고 가파른 거 나도 다 알아. 거길 또 오르내리다가 한 번 더 넘어지면 그땐 진짜 다시 못 걷는다.
나는 그 집에서 평생을 살았어. 그 계단이 얼마나 생긴 줄 내가 더 잘 알아. 맞는 말인데도 입 밖으로는 그런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며칠 뒤 의사와 보호자 상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의사는 제 상태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고 뼈 붙는 경과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고령이시고 지금처럼 계단이 있는 구조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재활과 일상생활 훈련을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은 시설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어요. 민수와 미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꾹 다물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퇴원 후 저는 바로 요양원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건물은 겉으로 보기엔 깔끔했습니다. 하얀 외벽에 유리창이 반짝거렸고 입구에는 큰 화분과 안내 문구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설장이라는 사람은 웃는 얼굴로 저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계시면 편하실 거예요. 식사, 약, 재활치료까지 다 시간 맞춰서 도와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데 묘하게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제 시간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모든 것이 누군가의 손안에서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겠지. 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침대 4개가 놓여 있는 방이 보였습니다. 각 침대 옆에는 조그만 개인장과 이름표처럼 보이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침대 쓰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순자 어르신 자리예요. 저는 침대 모서리에 손을 얹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요양원 마당이 보였고 그 너머로는 같은 모양의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가게에는 각기 다른 반찬들이 냄새로 존재를 드러냈고 손님들 목소리가 시간마다 달라졌는데 여기서는 침대 4개가 똑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고 벽지는 같은 색깔이고 창문은 같은 크기였습니다. 마치 사람을 위한 방이 아니라 물건을 넣어두는 칸 같았습니다. 민수는 침대 옆에 작은 옷가지를 정리해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며칠만 계시면서 재활 잘 받고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그러면 우리 나중에 다시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이곳으로 들어오면 다시 집으로 나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곳에 들어오는 것은 내 가게와 집에서 완전히 한 발 물러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민수야. 왜 엄마? 내 삶을 내가 대신 설계할 권리는 없어. 나 아직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수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엄마, 나도 이게 최선이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나 회사 다니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엄마 매일 챙길 자신이 없어. 여기 계시는 게 그나마 우리 모두를 위해 제일 안전한 선택이야. 안전.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민수는 제 손을 잡고 조금 더 앉아 있다가 바쁜 통화 한 통을 받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 나 회사 들어가 봐야 해서. 주말에 다시 올게. 필요한 거 있으면 요양원에 말하고 아니면 나한테 전화하고. 민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지자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옆 침대 2개에는 다른 어르신들이 누워 있었고 한 분은 TV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장 형광등이 희게 빛나는 방 안에서 저는 제 침대에 걸터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하루는 이 방과 복도, 식당과 재활실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겠구나. 내가 평생 열었다 닫던 가게 문은 오늘부터 나 없이도 닫혀 있겠지. 그 생각을 하자 가슴 밑바닥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를 위해 설계된다는 이 공간이 벌써부터 내 삶을 빼앗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의 하루는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새벽 6시가 되면 복도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이어서 알림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르신들 기상하실 시간입니다. 세수하시고 아침 식사 준비해 주세요. 문들이 덜컹덜컹 열리는 소리, 복도의 난간을 잡고 비틀거리며 나오는 발소리, 세면대 앞에 서서 줄을 서는 사람들의 흐릿한 그림자. 처음 며칠은 그 풍경이 낯설어 눈만 껌뻑이며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스스로 침대에서 내려와 세면대까지 갈 수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저에게 양말 신는 것 정도만 도와주고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세수하고 방으로 돌아오면 아침 식사 시간이 되기 전까지 애매한 공백이 찾아옵니다.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라디오가 틀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TV는 한쪽에서 뉴스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제와 같은 이야기를 오늘도 반복하고 있고 누군가는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는 길에도 줄이 생깁니다. 휠체어 줄, 보행기 줄, 그리고 저 같은 지팡이 하나 짚고 걷는 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바닥만 바라보며 천천히 움직입니다. 밥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으로 정해진 메뉴가 나옵니다. 반찬은 나쁘지 않았지만 제게는 그저 기계적으로 입에 넣는 연료 같았습니다. 평생 반찬 가게를 하면서 어떤 손님에게는 조금 더 짜게, 어떤 손님에게는 덜 맵게 맞춰줬던 저로서는 한 번에 같은 식판 수십 개가 나가는 이 풍경이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순자 어르신, 밥 좀 빨리 드세요. 약 드셔야죠. 요양보호사가 일회용 장갑을 낀 손으로 제 앞에 서서 재촉했습니다. 제가 잠깐 멍하니 생각에 잠기면 바로 이런 말이 날아왔습니다. 다른 분들 먼저 약 드시고 계시니까 빨리 드셔야 돼요. 알아요. 급한 사람은 나 말고도 많겠지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 묘한 반발심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평생 남들 밥 늦게 먹는다고 재촉해 본 적이 없는데, 가게에서 할머니들이 수다 떨면서 밥 먹고 가면 서두르라는 말 한 번 못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계속 서둘러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화장실 좀. 식사 중간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따 모셔드릴게요. 지금은 식사 시간이니까요. 제가 참지 못하고 일어서려 하면 직원이 와서 어깨를 눌렀습니다. 넘어지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위험. 또 그 말이었습니다. 밤에는 복도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고 문틈 아래로 간간히 그림자가 오갑니다. 어디서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간혹 요양보호사들의 낮은 대화 소리도 들려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그 같은 방에 계시던 옆 침대 할머니가 밤새 계속 신음을 하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지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아침이 되자 직원들이 들어와 침대 가리개를 치고 무언가를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트가 말끔하게 접히고 침대가 비워졌습니다. 옆 침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복을 입은 가족들이 오고 향냄새가 집안에 가득 퍼지고 구석구석에 돌아가신 분의 기척이 남아있을 텐데 여기서는 그냥 한 칸이 비워졌을 뿐입니다. 저는 그 침대를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가게 창고가 떠올랐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물건이 있으면 저는 조용히 빼냈습니다. 손님들 진열장에 보이지 않게 없애버렸지요. 손님들은 그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른 채 다른 물건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혹시 여기서도 사람을 그런 식으로 치우고 있는 건 아닐까? 가게에서 오래된 통조림을 치우듯 이곳에서는 기능이 멈춘 사람을 조용히 치우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재활치료 시간이 되었습니다. 치료실은 침대와는 다른 종류의 공간이었습니다. 평행봉과 자전거, 계단 모형, 각종 운동 도구들이 줄지어 있고 그 사이로 하얀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송진아라는 젊은 치료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이시죠? 저는 송진아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같이 운동 도와드릴 거예요. 진아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어떤 억지스러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자를 보는 눈이라기보다는 사람을 보는 눈 같았습니다. 어르신 예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손이 굉장히 야무져 보이시는데요. 반찬 가게 했어. 김치도 담그고 밑반찬도 만들고 도시락도 싸고. 가만 생각해보니 내 손이 쉰 날이 거의 없었네.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그녀도 같이 웃었습니다. 역시나. 제가 보기에도 한두 가지 하신 손이 아닌 것 같았어요. 가게는 아직 있으세요? 있긴 하지. 가게 문만 닫혀 있는 거지 사람은 여기 와 있고. 그러자 진아는 잠시 제 표정을 살피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대답이라 오히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다들 말하잖아.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나는 이제 혼자 살기엔 위험하다고. 제가 어깨를 으쓱하듯 말하자 진아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어르신이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르신 손으로 평생 가게를 지키셨잖아요. 그 정도면 자기 삶도 충분히 설계할 줄 아는 분인데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제 발목을 천천히 들어 올려 스트레칭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어르신 가게를 지키시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그 질문은 익숙한 질문이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던 시절 저는 매일 아침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오늘 팔 물건을 준비해야지. 손님들이 좋아할 반찬을 만들어야지. 가게 문을 열어야지.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식으로 답했습니다. 일단 일어나야지. 몸이 안 움직이면 다 소용없으니까. 진아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거예요, 어르신. 지금은 그걸 위해 운동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시간이 어르신을 가두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중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속 어딘가에 깊게 박혔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저를 방 번호와 호칭으로 부릅니다. 3층 24호 이순자 씨. 식판, 혈압, 약 봉투에 붙어있는 이름표. 그런데 진아는 제 과거를 물었습니다. 반찬 가게 이름이 뭐였는지, 어떤 반찬이 제일 잘 나갔는지, 제 손맛을 기억하는 손님이 아직도 있는지. 그런 질문들을 받다 보니 저는 제가 단순히 환자 번호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특정한 기억을 남긴 사람이라는 걸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진아는에게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요양원 싫어.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아까 그 할머니처럼 침대만 치워질 것 같아. 진아는 잠시 말이 없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게 싫어서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자기답게 살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나가고 싶으시면 그냥 나가고 싶다고만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나갈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보자고 하세요. 어르신은 평생 그걸 해온 분이잖아요. 장사도 계획 세우고 재료 주문하고 매출 계산하고. 그거 다 일종의 설계예요.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설계까지야. 난 그냥 장사꾼이지. 그래도 그 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평생 손님과 반찬과 숫자 사이를 오가며 살던 제 삶이 누군가 입에서 가치 있는 일처럼 불리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침대 머리맡에 있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원래는 약 먹는 시간이나 생활을 기억하는 데 쓰라고 가족들이 챙겨준 수첩이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운동한 내용과 오늘 걸은 거리, 재활하면서 들은 이야기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이 기록들이 언젠가 나를 이곳에서 꺼내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았습니다. 몸뚱이 하나, 자식 둘, 그리고 이 동네에서 쌓아온 시간. 그래도 한 가지 자신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숫자와 장부 앞에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 매출이 얼마였는지, 어느 요일에 어떤 반찬이 잘 나갔는지, 어느 계절에 어떤 재료값이 올라가는지. 저는 그걸 몸으로 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양원에서의 일상을 가게 장부 쓰듯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났는지, 세면대까지 혼자 걸어가는데 몇 걸음이 들었는지, 재활치료에서 평행봉을 몇 번 왕복했는지, 계단 모형을 몇 칸 오르내렸는지. 처음에는 숫자들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었고, 기분이 가라앉아 한 줄도 쓰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수첩을 침대 옆에 두고 순간순간을 붙잡아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혼자 집으로 돌아가려면 나한테 최소한 뭐가 필요할까? 하루 3번 밥을 챙겨 먹을 수 있는 힘. 화장실까지 스스로 갈 수 있는 다리. 가스불을 켜고 끄는 걸 기억할 수 있는 머리. 진아는 저를 도와 그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어르신, 그럼 이렇게 정해볼까요? 보행기는 쓰셔도 되지만 기저귀 없이 화장실까지 혼자 다녀오실 수 있어야 한다.
밥은 스스로 드실 수 있어야 하고 계단은 아니더라도 집안에서 넘어지지 않게 걸을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수첩 한 장을 통째로 그런 항목들로 채웠습니다. 화장실 혼자 왕복, 식사 반찬 흘리지 않고 먹기, 침대에서 일어나 앉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이 항목들 옆에 날짜를 적어가며 저는 동그라미와 세모, 가끔은 X를 표시해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왕복이 X로 가득했습니다. 직원 도움 없이 가보려다 복도에서 비틀거린 날도 있었고 한밤중에 급하게 일어나다가 다시 주저앉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욕을 하며 마음속으로 버텼습니다. 평생 가게 살림 혼자 꾸려온 사람이 화장실 하나 혼자 못 가겠다고 포기하겠냐? 진아는 그런 저를 보고 운동 강도를 조금씩 조절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무리하시면 내일 더 아프세요. 하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한 번만 더 해보는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제가 성공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복도 끝까지 한 번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거 되게 큰 진전이에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게에서 처음 손님 줄이 길게 늘어섰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가게 차렸을 때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던 날도 있었지. 그래도 그때 문 닫지 않고 버텼으니까 결국 자리가 잡힌 거지. 그렇게 제 몸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지 훈련이라는 것도 했습니다. 그림 맞추기, 글자 찾기, 오늘 날짜 쓰기 같은 것들이었는데 저는 그 종이들 한 장 한 장을 허투루 넘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주치의와의 면담 시간이 잡혔습니다. 진아가 미리 귀띔해줬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어르신이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잘 보여주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조금 열릴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마치 오래된 가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려보려는 상인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면담실에 들어가자 의사는 지난 검사 결과와 재활 기록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저와 함께 들어와 의사 옆에 서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의사의 질문에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처음 여기 왔을 때보다 몸이 많이 괜찮아졌어요. 살도 조금 붙은 것 같고 무엇보다 화장실 같은 건 웬만하면 혼자 다니고 있습니다. 진아는 제 수첩을 가리켰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쓰신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놀랐는데 하루하루 운동한 거, 걸음수, 화장실 다녀온 횟수, 인지 훈련한 내용까지 전부 기록해 오셨어요. 의사가 수첩을 넘겨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로 스스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건 분명 큰 강점입니다. 인지 검사 수치도 처음보다 나아졌고요. 경도인지장애는 관리가 중요하지 낙인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 말에서 낯선 위로를 느꼈습니다. 낙인이 아니다. 내가 바보가 돼버린 게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완전히 지내시는 건 아직 위험할 수 있지만 재택으로 전환해서 집에서 방문 요양을 받으시는 건 고려해 볼 만합니다. 주 몇 회 방문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가서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형태지요. 그 말은 아주 조금 열린 문을 뜻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가족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 면담실에 가족 회의가 잡혔습니다. 민수와 미경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저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의사와 사회복지사 그리고 진아는 한쪽에서 조용히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미경아. 나 그냥 나가고 싶다는 말하러 온 거 아니다. 저는 수첩과 몇 장의 종이를 테이블 위에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쓴 거다. 언제 어떤 운동을 했는지, 화장실을 몇 번이나 혼자 다녀갔는지, 머리가 도는 날은 얼마나 줄었는지. 민수가 그 수첩을 들춰보며 잠시 눈을 찡그렸습니다. 엄마, 이걸 다 엄마가 직접 쓰신 거야. 그럼 누가 쓰겠냐? 글씨가 좀 흔들린 건 나이 탓이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미경이도 고개를 숙이고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여기서 그냥 시간만 보내지 않았다. 몸이 움직이게 하려고 버텼고 머리가 굳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힘을 주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가 나 걱정하는 거 안다. 계단에서 또 넘어질까봐, 가스불 켜놓고 깜빡할까봐, 밤에 혼자 있다가 무슨 일 당할까봐 다 안다.
그러나 너희가 걱정하는 그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꼭 나를 여기 가둬두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진아가 조심스럽게 방문 요양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에 계시면서 주 몇 회 방문 요양 보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식사 준비, 청소, 간단한 운동 같은 것들을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안전 손잡이 설치나 환경 조정도 같이 계획할 수 있고요. 저는 그 말에 맞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집 계단이 위험한 건 나도 안다. 그래서 계단 손잡이 2줄로 새로 달자는 것도 생각해놨고 집 안에 있는 헛된 발판들 정리하자는 것도 적어놨다. 가스레인지도 바꾸고 싶다. 불 켜놓고 까먹을까봐 무섭다면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걸로 바꾸고 아니면 인덕션 같은 걸로 바꾸자. 나는 평생 가게 하면서 위험한 순간을 수도 없이 겪었어. 가스통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 기름 튀다가 불 붙을 때, 그때마다 방법을 찾아서 버텼다. 문 닫고 도망가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위험이 있다고 해서 내 삶을 통째로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는 않다.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근데 나도 솔직히 말하면 엄마 집에 가서 엄마 일상을 챙길 자신이 없어서 여기 모신 거야. 그 말은 저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도 안다. 그래서 나한테 달라고 한 거다. 나 스스로 나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을. 진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님은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잘 구분하고 계세요. 저희가 본 바로는 집에서 방문 요양과 간호를 받으시면서 지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의사도 조심스럽게 말을 더했습니다.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계신다고 해서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요. 중요한 건 어르신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남은 삶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가입니다.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엄마 의지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네. 솔직히 그냥 포기하고 계신 줄 알았어. 나는 아예 아니다. 아직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고 내 손으로 채운 가게가 있고 내가 먹여 살린 손님들이 있다. 그 말을 하자 제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미경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언니도 엄마 고생하는 거 잘 알지만 사람들이 그러더라. 어르신들 요양원에 모시면 편하다고. 자식들 죄책감 덜어준다고. 그래서 나는 자꾸 묻게 된다. 편한 게 누구냐? 질문은 중간에 끊겼지만 대답은 모두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회의는 당장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다시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집에 가는 거 한번 해보자. 근데 우리도 불안하니까 처음 몇 달은 방문 요양이랑 간호 꼭 받기로 약속해야 돼. 그리고 엄마도 운동 계속하기로.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약속한다. 내가 내 삶을 지키고 싶어서 나가는 거지 괜히 옛날 고집 부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나를 가둔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를 다시 꺼내기 위한 준비 시간이기도 했다고. 집에 돌아가는 날 저는 마치 몇십 년 전 처음 가게를 열던 날처럼 떨렸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다만 제 침대 옆에는 반듯하게 접힌 옷가방이 놓여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 붙어있던 제 이름표는 이미 떼어져 있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 퇴소 축하드립니다. 집에 가셔서도 건강 잘 챙기세요. 한 요양보호사가 형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곳에서 반년 가까이 보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은 그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차가 골목에 들어섰을 때 제 가슴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슈퍼, 약국, 떡집, 빵집 간판들이 예전 그대로 자리하고 있었고 그 사이로 제가 살던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게 셔터는 내려가 있었지만 위층 창문에는 아직도 제가 달아놓았던 커튼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월에 조금 빛이 바래긴 했어도 분명히 제 집이었습니다. 민수가 제 옆을 부축하며 계단 밑에 섰습니다. 엄마, 오늘은 혼자 안 올라가셔도 돼. 천천히 나랑 같이 올라가자. 계단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새로 달린 반짝이는 손잡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거 내가 달았냐? 응. 미리 업체 불러서 했어. 양쪽으로 잡고 올라가시면 좀 낫다고 하더라고. 저는 양손으로 손잡이를 꼭 잡고 한 칸씩 계단을 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냉큼 2칸씩 올라갔을 계단이었지만 지금은 한 칸 한 칸이 소중했습니다. 세 번째 층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스쳤습니다. 오래 비워둔 집 특유의 먼지 냄새와 벽지와 나무 바닥에 밴 제 인생의 냄새였습니다. 거실에는 아주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미리 위험해 보이는 작은 탁자와 발판을 치워두었고 화장실 문 옆에는 새 안전 손잡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부엌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자리에 인덕션이 들어와 있었고 가스밸브에는 큰 손잡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누르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 있어. 불 켰는지 안 켰는지 헷갈리면 여기 불빛 보면 돼.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가스는 거의 안 쓰는 걸로 하고. 민수가 사용법을 설명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두고 온 가게는 다시 열지 못하더라도 집 부엌만큼은 이렇게 지켜야지 싶었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 김선영 씨는 그날 오후에 처음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제 딸보다 약간 어린 나이로 보였습니다. 이순자 어르신 맞으시죠? 앞으로 주 3번 2시간씩 도와드릴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는 어떻게 지내고 싶으세요? 하루 일과를 같이 한번 정해볼까요? 그 질문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늘 정해진 시간표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 입에서 먼저 나오는 말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침에 너무 일찍 깨는 습관이 있어서 일어나서 간단히 죽이나 빵 먹고 조금 쉬었다가 운동 좀 하고 싶어. 선영이 수첩을 꺼내며 정리했습니다. 그럼 아침 드시고 스트레칭이랑 보행 연습 조금 하고 점심 드시기 전에 인지 훈련도 조금 해볼까요? 옛날 가게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반찬이 언제 잘 나갔는지도 같이 적어보고. 인지 훈련이라는 말에 저는 요양원에서 하던 그림 맞추기 종이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팔던 반찬들 이름을 하나씩 적어볼까? 어느 계절에 뭘 많이 했는지도 같이. 좋아요. 그것도 훌륭한 인지 훈련이에요. 어르신 삶을 다시 꺼내보는 거니까요. 선영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제 과거를 떠올리는 일이 가끔은 도망치고 싶은 기억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편 생각, 가게 생각, 자식들 어릴 적 생각. 그걸 떠올리면 지금 처지가 더 서러워졌으니까요.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 기억들이 제 현재를 지탱해주는 기둥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차 제 하루는 제 방식대로 정리되어 갔습니다. 아침에는 간단한 식사를 하고 방 안과 거실을 한번 쓸고 닦았습니다. 허리가 아프지 않을 만큼만 움직이고 쉬었다가 선영이 오는 날이면 함께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지만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저는 손잡이를 꼭 잡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예전에는 이 계단이 손님과 물건을 오르내리는 통로였다면 이제는 제 몸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게는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문만 열면 예전 간판이 그대로 보였지만 안에는 재정비되지 않은 선반과 남아있는 통들만이 텅 빈 채 서 있었습니다. 가끔씩 셔터를 조금만 올려놓고 안에 들어가 먼지를 털었습니다. 벽에 걸어놓았던 옛 사진들과 손편지들이 아직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순자 이모, 그때 그 오징어 볶음 잊을 수 없어요. 입덧 심할 때 이모 반찬 아니었으면 정말 못 버텼어요. 사람들이 남긴 메모들을 읽다 보면 제가 단순히 반찬만 판 게 아니라 시간을 팔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힘든 시절에 붙잡을 수 있는 맛을, 집밥 같은 시간을 팔고 있었구나. 선영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자 그녀는 조용히 제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것도 다 기록으로 남겨놓으세요. 언젠가 어르신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나는 이제 이렇게 평범한 노인일 뿐인데 누가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싶으면서도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에는 거실 불을 낮게 켜두고 혼자 앉아 창밖 골목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불이 꺼지면 하루가 일률적으로 끝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불을 끄는 시간도 켜두는 시간도 제가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유는 생각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몸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만 해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부엌까지 다녀오는 길이 덜 버거웠습니다. 화장실도 더 이상 조급하게 직원 부르지 않아도 되었고 한밤중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조심조심 발끝으로 걸어가 스스로 컵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머리도 조금씩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며칠인지 자꾸 헷갈렸는데 집에서는 달력에 약속을 적어가면서 날짜를 더 자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공원에 가보자는 선영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와 골목을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고 벤치가 몇 개 놓인 작은 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쪽에는 운동기구들이 놓여 있었고 그 옆 벤치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 모여 앉아 해를 쬐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는 순간 몇 달 전 요양원 풍경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누구 허락을 받아 햇빛을 쬐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호명으로 식당에 가는 것도 아니었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일어나 움직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고 싶어서 앉아 있고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 걷고 있었습니다. 제가 벤치에 앉자 옆에 앉아 있던 어떤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 동네 사시는 분이야. 네, 위에 있는 저 건물에 살아요. 잠깐 요양원에 있다가 집으로 다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 요즘은 집으로 다시 오는 사람도 있구나. 우리 동네 영자 언니도 한번 들어가시더니 아직도 안 나오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요양원 얘기 나오면 사람들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끝이지 뭐. 거기 있으면 자식들도 마음 편하고 밥도 나오고 약도 주고 얼마나 좋아.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도 괜찮은 점은 있었는데 저는 한 가지가 제일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뭔데? 사람들이 저를 그냥 방 번호로만 부르는 거요. 3층 24호 이순자 씨. 밥 빨리 먹으라고, 약 먹으라고, 늘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라고만 하고. 제가 그런 말을 하자 몇몇 어르신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거기서 나와야겠다고 생각한 건 몸이 완전히 나았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사람으로 취급받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을 때예요. 그 말은 제 안에서도 처음 꺼내보는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몸이 다 나아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나온 것. 다른 할아버지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근데 자식들은 뭐라 그랬어? 다들 거기 모셔두는 게 편하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엄청 반대했죠. 나도 안 거짓말해요. 자식들도 힘들고 바쁘고 나 하나 챙기기 벅차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있는 동안 보여줬어요. 내가 얼마나 운동했는지, 얼마나 스스로 뭘 할 수 있는지 하루하루 기록해서. 그리고 말했죠. 나는 너희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부품이 아니라고. 나도 내 하루를 내가 결정하고 싶다고. 저는 제 서투른 말들을 벤치 위에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옆에 있던 어르신 하나가 슬쩍 웃었습니다. 참말로 장사꾼답게 말 잘하네.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났습니다. 맞아요. 저 장사꾼이에요. 평생 손님들 눈치 보고 살았던 사람인데 뒤늦게라도 내 눈치를 한번 봐야겠다 싶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공원에 나가면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저보다 더 아픈 사람도 있었고 걷는 게 수월한 사람도 있었고 이미 요양원을 다녀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얘기하다 보면 저 혼자만 위험한 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선영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요양원 얘기 영상으로 남기면 어떠냐고 물어보면 하실 의향 있으세요? 요즘은 이런 경험담 찾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웃어넘기고 싶었습니다. 내가 뭔 유명인도 아니고 내 얘기를 누가 듣겠냐.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처럼 계단 많은 집에 혼자 살다가 넘어지는 사람들, 나처럼 자식들 말만 믿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한 번쯤 내 말을 들려줄 수 있다면 어떨까?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나 이런 얘기해도 될까?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고 자식들 자랑은 아니고 내 늙어빠진 실수 자랑이 될지도 몰라.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랬듯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그 침묵이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내가 평생 입 다물고 참고 산 편이니까 이제는 한 번쯤 말하면서 살아봐라.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동네 반찬가게 아줌마였지만 그래도 한 번 크게 넘어지고 한 번 크게 갇혀봤고 한 번은 용기 내서 문 밖으로 나와봤다. 그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꺼내보기로 한 겁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서 누군가가 너무 친절하게 다가와 어디에 도장만 찍으면 다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디 시설에 모시면 다 편해진다고, 어르신은 그냥 가만 계시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만 더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르신 본인이라면 부디 혼자 속으로만 삼키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솔직히 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아직 내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고. 나 아직 내 하루를 내가 정하고 싶다고. 나 그냥 번호로만 불리고 싶지는 않다고. 또 하나, 저 같은 사람 주변에 계신 분들이라면 누군가가 서투른 말투로라도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때 그 말 한 번만 제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요양원 침대에서 집으로 나오는 문이 될 수도 있고 포기하려던 다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완벽하게 건강한 건 아닙니다. 계단 내려올 때 여전히 조심해야 하고 날씨가 궂으면 수술한 다리가 욱신거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압니다. 건강은 젊을 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뛰어다닐 수 있는 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나 스스로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 적어도 어느 방향으로 걸어 나갈지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그 여지가 곧 건강이고 자유라는 것을. 그리고 노후는 누군가가 준비해주는 시스템 안에서 자동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늦었더라도 내가 내 손으로 조금씩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게는 열지 못해도 제 마음의 셔터만큼은 끝까지 올려두고 살고 싶습니다. 혹시 언젠가 공원 벤치에서 계단 많은 집 얘기, 요양원 얘기, 자식들 얘기를 털어놓는 노인을 만나시게 된다면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잠깐만 옆자리에 앉아주세요. 어쩌면 그 순간 당신은 그 노인의 귀인이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지치고 외로울 때 누군가가 당신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아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평생 가게를 지키다가 잠깐 요양원에 갇혔다가 다시 제 집으로 돌아온 71살 이순자였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공간이 누군가의 시스템 안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안에서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